안녕하세요. 이혜란TV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나일은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남 아닙니다. 기자가 오셔가지고 예, 우리 네. 여성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나오신 소감 먼저 말씀을 좀 네.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기자는 아니고요. 그냥 기자를 꿈꿨던 사람이고 잠시 견습이라고 합니까? 네. 하다가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또 기자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서 기자를 그러겠습니까? 예. 네. 나 기자님. 네. 지금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하니까 북한 탈북자 단체 대표의 카톡방에 불청객이 찾아 들어와서 카톡 피싱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자유북한 방송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나 기자님도 그런 일을 겪으신 게 있다면서요?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카톡방에 어저께 제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카톡이 올려가지고 이게 하나 지금 제가 딱 캡처를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카카오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님의 동의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력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비스를 보면 대한민국 청와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청와대가 개인정보를 왜 타인에게, 3자에게 왜 넘겨요? 그러니까입니다. 이 카카오톡에서 왜 이런 게 뜨는지, 그래서 이 받으신 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을 하면서 이 내 글이 혹여나 다른 사람이 볼까라는 생각도 가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카카오톡 방에 있는 분들 믿고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 청와대에서 한번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청와대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민간인 사찰 중에 청와대 사찰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록을 남길 만한 사건이네요. 지금 북한의 사이버 테러단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도됐지만 북한의 사이버 테러단이 최근에는 SNS 영역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카톡방을 많이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버 테러에 의한 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긴급하게 이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지금 명칭을 새로 바뀐다 그러죠? 대안보정보원, 영어 약칭은 ISIS라고도 부르죠. ISIS. 이게 악명 높은 뭡니까? IS 이슬람 테러단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대외 안보 뭡니까? 이게 정보원 여기가 IS 집단으로 몰려서 테러 집단으로 휘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 기자님 저는 사실 이 영어 약칭 IS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굳이 앞으로 쓰나 뒤로 쓰나 IS를 쓰는가? 지금 보면 이게 풀네임을 보면 International Secret Intelligenc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 그러니까 이 용어뿐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자유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계신 분들을 자유애국 시민단이 어떤 프레임에 갇힌 거는 용어에서 졌다고 보거든요. 용어에서 졌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화 투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민주화 투쟁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민주화 투쟁부터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네. 있지 않겠나. 우리 김대림 박사님 책을 굳이 안 뜯어놓더라도 이 민주화 투쟁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나왔는지 네. 그리고 또 여기 박사님께서 또 고향이 북한에 계시지만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북한 풀네임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 투쟁을 생각하면 조선인민민주화를 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저는 가감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ISIS도 그렇게 호도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약칭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 건가 정말 한번 궁금한 게 IS라는 이름을 우리가 인식이 안 좋은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IS가 왜 하필이면 IS를 쓰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건 네.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좀 바꿔서 영어 약칭을 좀 바꿔서 국가정보원이 해체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공산업에 뭐 친고죄라든지 또 이런 거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ISIS로 가면 젊은 친구들이 IS 우리 국가정보원을 나쁘게 본다면 그 책임은 사실 우리 기성세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IS에 탄원을 해서 집을 나갔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IS 부대의 대원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지금 행초가 묘연해졌죠.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렇게 그 IS의 그 정체를 무력화시키는 IS 이 명칭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 또 쓸데없는 모험심이라든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슬람 이 테러국가 단체인 IS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기자님 이렇거든요. 국가의 안보라는 거는 두 가지 영역입니다. 외부의 적, 또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세력들. 그런데 내부의 적, 사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훨씬 위험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은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부의 적은 정말 아주 사소한 맞습니다. 실수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국정원 대공 분야를 무력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안보농단, 이거야말로 국민의 생명권을 농단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나 기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뭐 외부의 적은 우리가 뭐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뭐 군이 있으니까 60만 보여요 군인들. 그건 적이 보여요. 제가 적이구나 보여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묘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경제 건물을 쓰는데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문제는 이제 내부의 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하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석기 씨를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석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저 사실 대한민국 40대 가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양반이 어땠습니까? 들어갔을 때 우리 대통령은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까지 참가했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석기 씨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떵떵하게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자유란 말은 그때 쓰는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양심수란 이름으로 석방을 하겠다. 국가를 전복시키고
정말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을 사지로 모르려고 네. 이런 그 국가 전복을 꿈꾸던 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자를 지금 양심수라고 그러면서 석방하라고 하는 게 촛불 세력들이고요. 이 촛불 세력들의 정치적 쿠데타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촛불 세력을 끊임없이 해외에 가서 홍보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이 정치적 쿠데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정원 좀 봅시다. 적폐청산 수사 녹달 동아일보입니다. 윗선부터 말단까지 178명이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훈 원장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이 사람 국정원장 맞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적, 아까 좀 비교를 했던 이석기 씨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 업무란 것은 뭐 북한에서 직접 온 간첩도 예. 되겠지만 이 남한 세력에서 평양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러면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군가는 컨트롤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잡아서 구속을 시켜서 그게 정말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인내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178명이 어떠한 죄를 어떠한 명목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봉사를 했던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 그렇죠. 근데 178명은 그럼 그 앞에 정권의 178명은 분명히 직급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앞에 178명은 잘못된 거냐? 그렇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약한 게 지금 통신선을 잘라버리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짰던 이석기 씨를 양심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잡범, 횡령범이라는 그 어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이 구속도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어떤 그 고통도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동안 간직하고 살아왔던 국가에 대한 충성, 여기에 대한 어떤 살인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게 우리가 저폭 같은 범단이냐, 그러니까 범단이 뭐냐면 범죄단체냐, 예, 범죄단체.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말 애매한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나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망신을 주고 정말 정신적인 살인을 감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좋아지셨습니까? 정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 기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적폐란 말은 정말 저는 잘 쓰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고 싶은 말인데요. 예. 이 적폐란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 너무 극대화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적폐란 말을 1950년 6.25 네. 당시에 가져가면 어떤 말이 되냐? 반동이 되겠죠. 반동 문자들이죠. 반동 문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왜 굳이 만들어서 적폐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어에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정신을 좌우하는 건 말이거든요. 글과 말인데 거기에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고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동의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적폐란 말은 이 적폐란 말이 뭡니까? 아주 옛날부터 잘못된 거를 그냥 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적폐의 기준을 그 당시 50년대로 가져가면 반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적폐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모든 그 활동들을 지금 다 적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폐의 다른 말은 반체제? 지금 반체제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모두가 다 뒤집혀져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몸을 담고 정말 음지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지금 다 감옥에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그 일이 앞으로 당신들에게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에게는 야비하게 적폐 청산을 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엄청 비호를 했더군요.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변호인인지 그분이 원래 변호사였지.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조금 연장하면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만약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패싱. 예. 이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두려운 게 사실이고요. 예.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하면 이 저쪽 세력들, 그러니까 소위 진보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 친일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친일이면 아주 사람이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럼 친일은 괜찮고 네. 그러면 친북과 친중은 괜찮으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친일은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친중하고 친북은 네. 어떻게? 자기네 편이니까. 참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제가 박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우리 보면 북의 7가지 진실에서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북한을 북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북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포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불법 군사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이고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말을 못 섞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유를 뺏겼듯이 지금 북한에 계신 분은 우리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평등도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하는 그런 평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착취하고 있다. 북괴가 착취를 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북한이 착취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맥스 피처라는 분이 첫 번째 진실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가 상당히 좀 좌파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맥스 피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칼럼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 인터프리터라는 코너에 이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지금 미국과 북한 게임이 끝났다. 지금 미국은 핵보유국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바꿔자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나 사실은 아직까지는 핵을 완전하게 보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핵을 완전하게 보유하는 경우에는 진짜 이게 미국과 이제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김정은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소련이 정말 이 핵 강대국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사실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미국과 맞짱을 뜨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번에 저기 뭡니까 어청성이라는 장병이 병사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해충이 끓고 있고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는 그 120만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김정은이가 핵이나 가지고 있다고 과연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스 피셔가 얘기하는 진실 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에 이래 보면 한 번씩 중앙TV나 이렇게 조선TV 우리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핵배낭 부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핵배낭 부대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핵배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북한이라는 집단은 불법을 자행하는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각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썽 많은 벌레는 빨리 잡아버리는 게 맞습니다. 바퀴벌레 잡지 않으면 계속 새끼 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워싱턴 DC를 어쩌면 진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결단을 내려서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저는 진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성적이다, 즉 전쟁이 시작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말에 또 어떻게 좀 같이 북한은 이성적이 아니라 북한은 겁쟁이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구상에 어떤 최고 지도자보다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죠. 작년도에 1년 동안 김정은이가 소비한 달러가 7억 5,750달러예요. 7,575억 원인가. 그러니까 7억 달러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진핑이가 그렇게 지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악질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일수록 생명에 대한 이게 애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성적이어서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은 겁쟁이라서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겁쟁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이쪽에서 이제 봐줄만 하면 좀 조용하게 있으면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강하게 누르면?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물리적인 제거가 답이다. 세 번째 진실도 김정은은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답이다. 진실이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배에서 해충이 나오고 본인은 7천억을 쓰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나라를 좋아하는 우리 소위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쵸? 당신들은 그 7천억을 쓰는 김정은이 좋은 건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좋은 건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맥스 피셔가 뭡니까
김정은을 이성 쪽이라고 이거 한 거는 아예 이거야말로 진실이 아니다. 이 거짓말이다.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겁쟁이다. 왜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예, 절대로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겁쟁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네. 왜냐, 자기의 그 생존권을 놓고 누구의 말을 듣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약간의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 앞에서 좋은 척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적인 신뢰가 어제입니다. 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급 회의라는 거를 북경에서 지금 하고 있죠. 베이징에서 하고 있는데 그 딱 앞전에 김정은이가 이 중국에 물 먹었잖아요. 네.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발차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중국은 이용물일 뿐 어떤 이런 지시를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약간이라도 동정을 표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은 언제든지 시진핑의 목에도 칼을 박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북한의 핵이 베이징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무서워서 못하는데 중국은 좀 덜 무섭잖아요. 큰 집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 핵이 베이징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친척들 보면 막 작은 집이 큰 집한테 컴플레인하고 항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극도의 경제 제재도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고난의 행군도 겪고 이렇게 많은 힘든 부분을 겪고 탈북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또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북한이 경제 제재도 견딜 수 있는 체제인지. 이제 이 맥스 피셔가 국대 경제 제재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한의 종북 세력들, 남한의 친김정일, 김정은 세력들이 북한에 돈을 퍼다줬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일이가 다 망해가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국도의 경제 제재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남한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북한에 암암리에 돈을 퍼다주면 견디는 거죠. 그게 끊기면 김정은 체제는 멸망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의 ATM은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ATM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며 여전히 두려운 일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진실인 것 같아요. 전쟁을 원하지 않죠. 누가 원하느냐? 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원하죠.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죠. 전쟁을 원하는 것은 북한의 배고픈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굶어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일반인데 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느냐? 미국은 올해에도 쳐들어오지 않느냐? 맨날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쳐들어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범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이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모절이라고 부르고 예, 그렇게 지금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동포들께서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원한다. 그렇죠. 아휴.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해 보는데요. 걱정해라. 그러나 흥분은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걱정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흥분은 군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냉정해지려고 해도 노루도 악이 나면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김정은이가 시시때때로 그 발작을 일으켜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데 국민들의 흥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흥분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그 연평도 포격 때처럼 천안함 폭침 때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유 없이 죽게 된다면 분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답은 김정은을 죽이는 것만이 답이다.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CIA와 미국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은 김정은이 죽을까봐 뒷다리를 붙잡고 지금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고 있겠지만 김정은을 죽이는 것만이 주사파 정복 세력들에게도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기사티를 내는 거야. 와가지고 막 나한테 따지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저는 지금 이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역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여기 우리 이해란 TV에 나오셔서 이런 방송을 좀 해주시고, 제가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분노에 찬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열정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그 제가 보기엔 연세가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이런 젊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이제부터 한 코너 만들어 주시죠. 제가 그 정도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알겠습니다. 매일은 좀 그렇죠.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한 번 정도씩 나오셔가지고 주간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셔서 그 잘생긴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분들, 이 나일은 우리 이 기자님 얼굴 잘생겼잖아요. 주변에 많이 퍼뜨려가지고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란 박사님 TV를 좀 많이 시청이 아닌 애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고 이웃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좀 아까 좀 홍분 경멸돼서 주사파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저는 북계의 불법 군사단체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서수인데 주요 자리를 다 꿰차가지고 지금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서수의 폭력 집단이 강력한 그 시스템적 폭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어떤 분이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사회주의는 좋은 거다, 이런 이제 망상을 갖고 계시던데 사회주의 좋은 거 아닙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고 있고요.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은 거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꿈꿨던 왜 그 나라들이 다 망했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시장경제에, 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면서 운연 중에 사회주의 체제를 이렇게 미련을 가지는, 사회주의 체제에 미련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회주의 체제에 아무리 미련을 가져도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불판 바꿔봐야 고기가 없으면 굽지를 못합니다. 불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판에 올려놓을 고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불판을 갈아보자 했는데 지금은 불판을 가를 때가 아니라 그 불판을 가르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판을 가르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고기를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모시겠습니다. 초대를 받을 일은 아닌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